그곳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금기처럼 여겨졌다. 말투는 정제되어야 했고 표정은 필요 이상으로 흔들려선 안 됐다. 규율은 사람을 보호한다기보다 사람을 하나의 기능으로 만드는데 더 익숙한 장치였다. 그는 그 안에서 오래 살아왔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웠다. 그녀가 배치되던 날도 그랬다. 명단 속 한 줄의 이름, 서류에 찍힌 도장, 짧은 인사. 그 모든 과정은 무미건조했고 특별할 이유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떠올렸고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필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질문이 와도 짧게 끝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그는 곧 알게 됐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시선을 내릴 때의 미묘한 망설임.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감추려는 사람의 습관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그녀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를 지나간다는 걸 알아차렸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반복되면 패턴이 된다.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둘은 인사를 나눴다. 형식적인 말 한마디였지만 그 짧은 순간마다 공기는 잠시 멈췄다. 그는 그 정적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그는 보고서를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보았다. 빛은 낮게 내려와 있었고 건물 안은 조용했다. 그때 문이 열렸고 그녀가 들어왔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그는 이상하게도 그 동작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등을 돌린 순간 그 시선이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말은 짧았다.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났는데도 그녀는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는 그 짧은 공백 동안 그는 자신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 역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에 쥔 서류를 조금 더 세게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 생겼다. 단둘이 남는 순간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소리 없는 것들이 늘어났다. 숨의 길이, 발걸음의 속도, 서로를 피해가는 시선의 궤적. 그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밤 그는 늦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다. 건물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다. 돌아가려다 잊은 물건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사실처럼 들렸고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도 느껴졌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처음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 길이는 서로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고 그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은 그곳에 머물렀다. 어느 순간 그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 소리에 반응하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거리는 의미를 잃고 있었다. 그날 밤 무언가가 명확히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이후 그 공간은 이전과 같은 의미로 남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각자의 역할로 돌아갔다. 인사는 짧았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서류를 건네는 손이 잠시 멈췄고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한 번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마음속에서 넘었다는 걸.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녀 역시 그랬다.
그러나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규율을 지키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졌고 그녀는 침묵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하지 않았다. 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은 더 짧아졌고 눈길은 더 늦게 거두어졌다. 그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주변의 공기는 조금씩 다른 밀도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문서를 읽고 결제를 하고 보고를 받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회의 중 누군가가 말을 길게 이어갈 때면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들어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가능성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복도에는 낮은 형광등 불빛만 남았다. 그는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그녀가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고 규칙적이며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리듬. 그는 그 발소리가 멈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였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길었고 길어질수록 서로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고 열지 않을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다. 결국 문은 열렸다. 아주 천천히 마치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처럼 그녀는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듯 보였다. 말은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기는 다시 한번 달라졌다. 가까워졌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전보다 또렷했다. 그는 의자를 밀지 않았고 그녀도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향한 시선이 잠시 길어졌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일정이 겹쳤고 일이 남았고 돌아갈 이유가 조금씩 미뤄졌다. 그 시간들은 언제나 조용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말소리가 없을수록 숨소리와 움직임은 더 크게 느껴졌다. 어느 밤 갑작스러운 정전이 있었다. 비상등이 켜졌고 공간은 낮은 빛에 잠겼다. 그는 창가 쪽으로 움직였고 그녀는 반대편에서 잠시 멈췄다. 빛이 약해지자 서로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그녀가 먼저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는 분명히 들었다. 그 역시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꿨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기억은 이후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변화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평소보다 잠을 덜 잔 얼굴이었지만 눈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녀 역시 달라져 있었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고
동시에 더 긴장한 듯 했다. 서류를 넘기는 손길은 정확했지만 속도는 조금 느려졌다. 둘은 그 변화를 서로에게서 알아봤고 그래서 더 말을 아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머뭇거림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반복되는 순간들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는 이름을 요구한다는 걸. 그러나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매혹적인 방식으로. 규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현실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를 채우는 감정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를 피하지도 찾지도 않았다. 대신 일정과 동선이 묘하게 겹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잦았고 의도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 미묘한 겹침 속에서 둘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그걸 말로 꺼내지 않을 뿐이었다. 그는 점점 더 짧은 밤을 보냈다. 잠들었다가도 중간에 깼고 깨어난 뒤에는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감각의 파편들이 남아 있었다. 숨이 가까워졌던 순간, 공기가 달라졌던 밤, 말없이 오래 서 있던 시간. 그것들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더 자주 떠올랐다. 그녀 역시 비슷한 상태였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였지만, 혼자 남는 순간마다 어깨가 굳어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그 기억은 달콤하기보다 불안에 가까웠다. 그러나 불안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더 그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느 날 그들은 작은 실수를 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눈에 띄는 일이었다. 서류 하나가 늦게 제출됐고 보고는 평소보다 간결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외부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규율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었다. 그날 저녁 둘은 다시 같은 공간에 남았다. 일부러 맞춘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로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말없이 창가 쪽으로 시선이 향했고 낮은 빛 속에서 서로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다. 그날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조심스러움은 여전했지만 망설임은 줄어들어 있었다. 침묵은 더 길어졌고 그 길이는 서로의 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췄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 멈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분명히 지나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지나간 뒤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이후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공간의 온도가 달라졌고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사소한 변화는 숨길 수 없었다. 시선을 피하는 타이밍이 어긋났고 대답은 평소보다 짧아졌다. 주변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묻지 않음이 오히려 압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규율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규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를 떠올리는 일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떠올리지 않으려는 노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다. 그녀 역시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감각이 몸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잃을 것이 분명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멈춰 있었고
그 멈춤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반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복은 중독에 가까웠다. 그리고 중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도. 변화는 언제나 내부보다 외부에서 먼저 감지됐다. 사소한 질문, 의미 없는 확인,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재점검. 누군가가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조직이 가진 특유의 감각 때문이었다. 균형이 어긋날 때 이곳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그는 처음으로 회의실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펜은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반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다. 그 짧은 지연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생기는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은 점점 더 빠르게, 더 쉽게 떠올려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비슷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다. 질문이 조금 더 길어졌고 눈길은 조금 더 자주 머물렀다. 그녀는 말수를 더 줄였고 움직임은 더 정확해졌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장소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대화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서로의 말을 기다리는 침묵이 생겼고 그 침묵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까지 가지 않으려 했는지도 깨달았다. 그 두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중심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선택의 순간들이 잦아졌다. 함께 남을 것인가, 먼저 떠날 것인가, 말을 걸 것인가, 지나칠 것인가. 사소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밤 혼자 남아 불을 끄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종이에 머물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침묵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것들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 그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평범한 날에 찾아왔다. 외부 점검이 예정되었고 동선과 일정이 재정리됐다. 이름들이 다시 정렬되었고 역할은 더 명확해졌다. 그 과정에서 둘의 위치는 이전보다 조금 더 멀어졌다. 의도된 조치였는지 단순한 행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는 분명했다. 그는 그 변화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항의할 이유도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대신 그는 그날 밤 더 오래 남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확인하듯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알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관계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둘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피했고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스치지 않았다. 침묵은 길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늘어났고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졌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라는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상황은 언제나 변명이었고 선택은 늘 개인의 몫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결심을 미루지 않았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더 이어지면 둘 중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 무너짐이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둘이 마주 앉은 날은 특별하지 않았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닿지 않았지만 닿아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모든 일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였고 작별이 아니라 중단이었다. 가장 어려운 형태의 결정이었다.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조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고 일정은 다시 안정되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고 질문도 사라졌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어떤 일은 기록되지 않아도 사람 안에 남는다는 것을.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냄새, 특정한 침묵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이유 없이 멈춰 서게 됐다. 그 멈춤 속에는 후회보다도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자신이 한때 아주 깊이 흔들렸다는 사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리듬. 사람들은 그녀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도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했다. 다만 혼자 있을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끔 떠올랐다. 그것은 그리움도 미련도 아니었다. 다만 한 시기의 증거였다. 에필로그처럼 남은 건 서로를 부르지 않는 습관이었다. 이름을 떠올리지 않고도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법.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둘은 같은 기억을 전혀 다른 곳에 보관한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 관계는 끝났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후의 선택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